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내외부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서 식전 공연도 멋지게 연주해 주신 이노은, 최성미 듀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사에 앞서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일이 다 호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행사 진행상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는 북콘서트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북콘서트 진행에 앞서서 오늘 저자이신 우리 조관식 박사님의 걸어온 길을 좀 보기 전에 그래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에게 특선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시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심은 마음으로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뱉은 말을 책임지고 늘 국리하라는 부친의 당도는 나를 평생 도전하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학업과 돈벌이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누비며 뛰었습니다. 새벽시장 진군의 풍거리, 과일장사, 심지어는 시체 닦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 삶은 정말 고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꿈이 있었기에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고 희망의 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공부하며 일하며 4년의 고단한 결실은 졸업 후 국회 고위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12대 국회부터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국회 정책 실무 능력도 많이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천이 됐고 나의 고향 세종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회 재직 중에도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하며 올바른 정치인 양성과 학술 연구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내 고향 세종이 더 행복하고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바보 같다 말하지만
나는 한길이 그저 좋았습니다. 아니, 한길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한길만 걸어왔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조부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보람과 목표가 있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쉬지 않고 걷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오면 떠나기 싫은 고향 같은 도시, 살맛 나는 행복한 도시, 그곳이 나의 고향 세종시입니다. 가는 길이 힘겨워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응원이었습니다. 내 고향 세종이 강해지는 꿈, 한 길만 걸어온 저의 발자취를 조간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도 조정을 하고 사회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님 인사를 하고 모시면서 자리 이동을 해서 북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간식 박사님 자리에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말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물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기 미처 인사 소개를 못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 양영직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저쪽에 우리 문화원장 임창철 원장님 나오셨네. 아마 늦어서 제대로 못 봐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환 총장님도 오셨네요. 우리 이 총장님은 서울에서 일부러 오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에서 오신 분들은 너나없이 모두가 다 VIP입니다. 그래서 따로 아마 사회자께서 소개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잠깐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보는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이 울컥합니다. 제가 서울 한나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물려주고 나서 고향분들, 특히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향 선배님들께서 고향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2014년 3월 1일 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가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죠. 또 2020년에는 제 고향 세종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사람은 물론 제 가족, 우리 형님, 누님, 또 저를 지근거리에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저를 돕고 있는 우리 혜인 씨를 비롯해서 경미 씨, 또 혜숙 씨, 재희 씨, 정희 씨, 윤희 씨 등등, 종필 씨, 또 여기에 와 있는 종국 씨, 또 늘 도와주는 우리 주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집사람과 서로 떨어져 있고, 제 조준, 제 아들 여기 와 있습니다만 아들과도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시절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서, 우리 조승구 가수가 사실 오늘 저를 축하 공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선거법상
전문 가수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저희 형님도 가수십니다. 올해 데뷔를 하셨어요. 또 우리 오영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장영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겼고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대신 절로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내려가시면 안 되고 이제 북콘서트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요즘 저는 전문 사회자가 아니에요. 오늘 사회자는 아니지만 공연 기획자로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컨퍼런스나 북콘서트가 참 많이 열리고 있어요. 엊그제도 저희가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 있는 저자이신 분을 모시고 저희 트렌드에 대해서도 북콘서트를 열어봤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고 글쓰기 멘토링이라는 또 북콘서트를 또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북콘서트도 다 컨셉이 있고 그 기획을 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책 제목을 보고 어떤 컨셉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는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요즘 북콘서트들 많이 초대 받으시잖아요. 출판 기념회 너무 많죠. 시기가 시기인지라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조금 지루하시죠. 그 보면은 행사할 때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가슴속에 박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담아놓으셨다가 마이크를 또 건네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사회자가 아닌데 이 북콘서트는 사회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할 때 이제 의뢰해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을 용기를 가졌던 거는 박사님과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이 아니면 저한테 그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회를 보는데, 제가 박사님을 항상 보면 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예. 항상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공연기획자를 제가 2012년도 12월에 세종시에 오면서 많은 축제와 공연과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획을 할 때 항상 저 멀리서 이 몇 가닥 없는 머리카락을 옆으로 막 날리시면서 어떤 분이 막 오세요. 지금은 정말 좀 고급스러워지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새까만 분이 막 오세요. 어떤 이렇게 제비라고도 하죠. 이렇게 옷도 막 은갈치 옷을 입고 막 걸어오시는데 저분이 누굴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면 열심히 명함을 줍니다. 또 이런 분이 또 오셨구나. 저는 행사 진행을 하면서 의전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획자 중에 한 명이어서 의전을 잘 하지 않지만 주관사의 요청으로 의전을 하게 되면 항상 누락되게 됐어요. 누락돼 계셨고 소개하는 거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와서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특정 기간에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오셔가지고 명함 돌리고 웃고 악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간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오시는 게 이제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이나 공연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또 왔다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몇 번의 이제 기회가 있으면 선택을 해줘야겠다. 저희끼리 저 정도 열심히 하면 선택을 해서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회가 오면 우리가 의기투합 해주자 했는데 기회가 매번 안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언젠가 저분은 공연장에서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오세요. 저 멀리서. 그래서 의지가 강하시고 불굴의 의지가 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웃으시면서 악수를 하다가 뒤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앞에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뭔가 표정이 느껴지는 느낌. 그때 또 기가 막히게 제가 그 나그네 소름이라는 곡을 이렇게 팍 넣을 때 정말 이 곡하고 어떻게 저 뒷모습이 똑같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셨어요. 항상 의전이나 배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손님이셨어요. 그렇지만 항상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제 행사에는 꼭 배석을 하고 모셔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항상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없으세요. 나는 항상 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사만 열심히 하시고 행사장에서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공연자들이나 기획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행사장에서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악수만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으로 오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닙니다. 그분 초대되지 않아도 열심히 웃고 와서 악수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항상 저도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대 밑에 있다 보니까 그 말들은 저희들끼리만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도 좀 풀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게 저는 오늘 초대받아서 이 자리까지 앉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감정의 오늘 행사가 아닌가. 제가 앞으로도 수많은 축제들을 하고 지나갈 텐데요. 얼마 전에도 유라시아 국제문화교류 축제를 마치고 세종에 다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북콘서트를 비롯해서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제 행사보다 오늘 이 콘서트가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콘서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었어요, 얘기가.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 째려보지 마세요. 저는 전문 사회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째려보시면 마음이 엄청 소심해져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그리고 또 너 얼마나 잘하면 두고 보자 이런 눈빛으로 보시면 오늘 북콘서트를 즐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행사의 컨셉은 가볍지만 메시지가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째려보실 때마다 그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노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째려보지 마시고요. 크게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시고 돈 주고 책 사가시면 됩니다. 네. 자, 북콘서트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성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평소에요. 요 북콘서트 보실 때 박사님이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자기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얘기를 할 때 되면 고개가 약간 살짝 올라가세요. 그리고 콧구멍 평수가 좀 넓어지십니다. 그리고 뭔가 턱이 올라가세요. 이럴 때는 내가 막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재수 XX가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네. 역시 충청도 분들이세요. 한 템포가 느려요. 박수가 항상 한 템포가 느린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콘서트의 코너를 제가 한 2개 정도 만들어 봤어요. 북콘서트의 첫 번째 코너는 저자에게 무엇이란? 이라는 질문으로 할 텐데 박사님 오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짧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책 내용은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책 사셔서 읽어보셔야 되니까 독후감은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박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의 느낌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게 조치원이란? 조치원이란 저에게는 아픔이죠. 제가 처음에 여기 내려온 지가 2014년 3월 1일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앓이를 하는 곳이 바로 조치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가슴앓이 하는 곳이죠. 네.
좋지 않은 가슴앓이다. 너무 내 고향이지만 좋지만 가슴앓이다. 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그네 소름 있잖아요. 그 가사가 떠오른다니까요. 그 뒷모습이 항상 초대받지 않은 손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불굴의 의지로 이 긴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자에게 흘러간 10년이라. 흘러간 10년이라는 것은 그냥 버린 10년이 아니고요. 미래를 향한 그 미래의 발자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네,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서 나가세요.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형식적인 거 발치는 이런 게 말고요. 좀 현실적으로 사투리 쓰셔도 되고요. 네. 그래요. 근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에 10년 전에 내려올 때는 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당시에 그 정치 선배이시자 거물인 이해찬 의원하고 붙을 꿈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고향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해서 내가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실현을 못해서 앞으로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정치인은 사상가이자 철학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꾼이 아닌 가가 되겠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저희가. 오늘 박사님이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좀 뭐라고 했지? 이게 아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게 지금 번외 질문이기는 한데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초대하지 않는 너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요. 행사장에 초대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명함만 주고 인사만 하고 와야 되는 아까 낙엽의 서름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듯이 뒷모습은 늘 쓸쓸했을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함을 합니다. 조 박사는 와서 명함만 주고 그냥 간다.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초대받은 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굶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조관식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고 계세요? 눈가가 뭔가 촉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런 게 또 몇 번 넘어지시고 막 이렇게 해도 웃고 오시고 그리고 또 항상 궁금해서 제가 몇 번 물어봐요. 그 많은 스케줄을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저 공연기지엔 저도 모르는데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늘 연락이 와요. 오늘 어디에 행사 있으니까 잠깐 다녀가라. 잠깐 다녀가라. 그러면 어느 경우는요. 30분 단위, 심지어는 15분 단위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별명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별명도 지어주더라고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제 고향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낡은 운동화라는 게 또 불러서 저자에게 낡은 운동화란이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저의 삶의 일부였었죠. 제가 고향 와서 떨어뜨리는 운동화만 해도 19켤레입니다. 이게 2개월 정도 신으면은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낡은 운동화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또 낡은 운동화가 이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북콘서트 진행하면서 이렇게 긴장하긴 처음인데 왜 그러냐면 평소에 비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식이 너무 조 박사님 입만 열면 그냥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콧구멍이 평소가 넓어지면 긴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얘기들이 간혹
조금씩 나오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발을 밟아야 하나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좀 조심을 수위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요. 자, 저자에게 비판이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은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할까? 이게 또 안다는 거는 힘이 있어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깨달으셨어요. 주의해야겠다는 소리를 제가 처음으로 듣는 것 같아요. 네네. 아우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이 비판을 왜 비판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항상 나는 팩트만 얘기해요. 막 이렇게 고개를 좀 흔들면서 팩트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팩트는 저희한테만 할당량을 딱 정해줘요. 오늘 딱 30분만 할당량 하시고 나가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은 그런 거는 나중에 좋은 데 가셔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고 네. 그동안은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자에게 오늘이란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뛰는 날입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퍼포먼스가 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제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제 덩치에 맞는 무거운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겁게 질문하지만요, 항상 제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네. 아까 제가 말한 발을 밟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게 이제 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질문 코너. 저자가 책을 쓰면서 가장 담고자 했던 메시지. 이 책은 사실 제가 1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네, 저 혼자만 여기 내려와 있었으니까요. 집사람은 또 교수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되고, 또 아들, 딸 역시 서울에서 생활하는지라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SN상으로 보내오는 분들이 계신데 참 좋은 글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글귀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 이것을 한번 매일마다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일기 쓰듯 매일 쓴 책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치인들이 쓴 그런 책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단락도 작금 이렇게 작게 만들었고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시면 삶에 도움이 될 그런 책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메시지는 조간식이다. 이렇게? 제가 이 던진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책을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커지고 또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괴롭고 슬플 때 이 책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다 담고도 했습니다. 네, 사진이 아주 아름답게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그 10년 전에 그 보던 새까만 모습이 아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질문은 저자가 바라보는 세종시 현안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행복도시라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이 괴리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괴리감을 메꾸는 곳,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언론에다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이 월알이 육군 항공부대 저거 없애야 됩니다. 또 없앨 수 있고요.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저 육군 항공부대 반드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2011년 9월 2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심대평 당시 국회의원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여기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가 되는데 도시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육군 항공부대가 있어도 되겠는가? 이거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옮긴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6일
지금은 국회의원을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뒀습니다마는 국방부의 그 신차관하고 만났을 때 제가 이거를 옮길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옮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군 항공부대를 옮기고 거기에 우리가 맞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550조 국가 예산이 세종시만 빠져 있었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550조를 6대 미래산업 쪽으로 해서 15군데에 나눠졌는데요. 유일하게 세종시만 빠졌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신청조차도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면 최소한 50조는 가져왔을 것이다. 왜냐? 이 15군데를 나눠보면요. 대략 한 군데당 36조씩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유일하게 국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 도시기 또 국가 산업단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유치를 했어야 될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 가면 반드시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가 얼마 전에 현수막에 바꿔주고 뭐 랩의 끝에 말을 맞추는 것처럼 바꿔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나치면서 봐서 그게 귀에 다 안 들렸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이게 그 2,600억을 들여서 지금 아시다시피 육공 항공부대 헬기장을 그 활주로를 바꾸고 있어요, 모양을. 그래서 어느 전에 보니까 여기가 고도 제한이 풀렸다라고 프랜카드를 다 써붙였더라고요. 지금 틀어진 활주로 모양이 생기게 되면은 또다시 고도 제한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2,600억씩이나 들여서 활주로 모양을 바꿀 것이 아니라 멈추고 이것을 이전하라는 그런 뜻의 2,600억 납고고요. 또 우리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그런 글귀도 있던데요. 어느 분은 공무원까지 고발을 했던데요.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불과 5분만 제가 손을 대면은 법 개정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가 법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2조를 여기다가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이제 이 마음속 단전에서 또 잠깐 잘난 척이 나오시긴 했는데 이 부분은 잘난 척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종시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식사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졸리시죠? 네,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 뒤에 신나는 공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전국 콘서트를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 가수들 티켓을 구해달라고 엄청 연락이 오는데 그 가수만은 티켓을 못 구해요. 그런 가수도 저희가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졸리더라도 참으시고요. 자, 저자가 시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제가 국회에서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요. 국민이 주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표로서 심판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는 투표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내려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명함을 줬더니 본원 앞에서 찢습니다. 또 바닥에 던져놓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빨간당이 싫대요. 이게요. 이런 형태의 투표를 하면은 절대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걸맞는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오로지 당만 보고 투표를 하는 이런 행태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을 미리 답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코너로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막 행사를 준비하다가 잠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조치원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생긴 청년은 누굴까? 라고 했더니 아드님이시고요. 또
워낙 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따님도 유튜버로 좀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래서 저자에게 가족에 대한 의미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사모님하고 잠깐 떨어져 있다고도 하시는데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자에게 가족이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늘 뭐 아픈 손가락이죠. 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늘 아픈 손가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사모님이 참 그동안 저희가 박사님이랑 오랜 시간을 지켜보니까요, 굉장히 힘든 분이세요. 말도 단속시켜야 돼, 막 이렇게 표정도 단속시켜야 돼, 막 근데 굉장히 또 성격이 까칠할 땐 또 까칠하신데 그걸 다 맞춰주신 우리 사모님이 있으셨어요. 오늘도 너무 아름답게 해오셨는데, 자, 마이크를 우리 하나만 준비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자, 마이크 하나만. 자, 사모님에게 마이크 하나만 전달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은 왼수 같으면 왼수 같다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나에게 조간식이란? 조치원의 빼앗긴 매력남? 여기서 이렇게 달달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지금 욕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뒤에 있는 잘생긴 우리 청년 조준, 네. 옛날 과거를 얘기하셔야 되고 오늘 재밌게 하셔야 돼요. 재밌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아빠란? 아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전 떠올리면 조금 되게 어릴 땐 되게 아버지가 무서우셨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슬픈 감정도 좀 들고 조금 되게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도 되게 아이러니한 감정들이 많이 들어서. 근데 뭐 이거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목소리가 합격이에요. 제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훌륭하고요. 여러분 즐겁습니다. 저는 저 잘생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등 뒤로 이렇게 뒤통수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오늘 진행에 대한 이게 그게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가족분들이 계셔가지고 박사님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도, 쓸쓸한 뒷모습도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지 않았나. 이 낡은 운동화가 두 달이면 떨어지는 이 운동화도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나. 근데 이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 또한 고향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박사님한테 응원하라고 박수 치는 자리보다는 우리 아드님하고 사모님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받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일어나서, 네, 여러분들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5초간 함성이겠습니다. 네. 아들 잘생겼죠? 네. 박사님이 명함에요. 저희 아들을 안고 찍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이 조준 아드님처럼 멋있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실 거죠? 그럼요. 반드시 네.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좀 특별히 부탁한 게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박사님을 위한 그 어떤 이벤트를 좀 준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박사님은 그걸 받기 전에 우리 사모님에게 제가 영상 메시지 남기듯이 한번 그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정중히 사모님을 위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네, 음악을 당신에게 진짜. 정말 제가 결혼을 36에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28살 때. 그때 이제 박사 과정에 있을 때였고요.
집사람. 그때 만나서 결혼 생활을 쭉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아들인 조준이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저는 엄한 그 아버지였어요. 또 엄한 남편이었고, 이 충청도 사람이라는 게 사랑 표시를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